현재 태국에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빌고 또 빌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난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난 씨는 태국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게는 늘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는 날이면 유독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방문했고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난 씨가 한국인 손님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들의 뛰어난 예의범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피며 구경했고 가격을 문의할 때도 정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친 후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아난 씨에게 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가게를 찾아왔던 한 한국인 가족의 일화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두 자녀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서툰 발음으로 콥분컵, 콥쿤 카이랍이라고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난 씨는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족은 여러 물건을 구매하며 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고 전했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가게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그 가족은 떠났지만 아난 씨는 한동안 그들이 떠올라 마음이 포근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가족은 한국에 돌아간 후 아난 씨에게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엽서에는 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엽서를 받았을 때 아난 씨는 너무나 감동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엽서는 가게 한쪽에 소중하게 걸려 있으며 아난 씨는 그것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아난 씨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의를 갖추고 아난 씨와 그의 가게를 존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마다 아난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으며 그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좋은 추억이 쌓이면서 아난 씨는 늘 그들을 기다리게 되었고 다른 상인들 역시 한국 손님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 한국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이 태국인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갑작스럽게 강화했고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었고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태국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보도가 빈번하게 나왔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태국인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점차 악화되었고 아난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급기야 한국인 손님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한국인 손님을 거부하는 것이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많으니 괜찮다.
차라리 중국인 손님들을 더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한 씨 역시 설마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길까 싶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몇몇 가게들이 실제로 한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기 시작하자 안한 씨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찾아오는 태국인 손님들이 왜 한국인 출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한국인 손님들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러한 반한 정서의 흐름 속에서 안한 씨 또한 결국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입국 심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매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수많은 사람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사전 전자여행허가 KETA가 거부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국 거부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공유하면서 반한 감정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태국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절차와 관련된 불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 태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면서 태국인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마을에서 한국인 출입 금지를 시행했을 때 처음에는 그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한 씨를 포함한 많은 상인들은 한국 손님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자 예상보다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몰려드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들의 행동 양식은 한국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가게 안을 어지럽히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물건을 흥정하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집어가려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규모로 이동하며 해변과 관광지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관광지의 고유한 매력은 점점 퇴색되었습니다. 중국인들로 인해 가게가 더러워지고 관광지 전체의 분위기가 저하되기 시작하자 주변의 다른 상인들 역시 안한 씨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가게 안팎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옆 가게에서 일하던 동료 상인이 한숨을 쉬며 정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중국인 손님들과는 비교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안한 씨 또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그들이 떠난 후에야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내걸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가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정중했고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가게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할 때도 신중했으며 항상 감사의 미소를 띠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채웠을 때 안한 씨와 주변 상인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아직도 손님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판단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이후 마을의 풍경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이 많다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에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들이 방문한 가게마다 불쾌하고 무례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흥정을 시도할 때에도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한 씨의 가게에서도 정말 불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당시 가게 안이 혼잡하여 안한 씨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앞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한쪽에 진열된 고가의 기념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값비싼 전통 도자기를 손에 들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함께 웃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사진으로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한 씨가 너무 놀라 그들을 제지하려고 다가갔으나 그들은 오히려 안한 씨를 무시하며 이거 얼마야? 그냥 돈 주면 되지 라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선 모욕적이었습니다. 안한 씨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도자기의 값을 계산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안한 씨에게 큰 정신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도자기를 부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던 모습은 안한 씨가 경험한 가장 모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들이 남긴 파편들을 치우며 다시는 그런 손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늘 예의 바르게 물건을 소중히 여겼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일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추태였습니다. 마을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공연하게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안한 씨 지인의 레스토랑 앞에서는 한 가족이 아이의 옷을 벗기고 길가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영을 마친 후 근처 공공 샤워장에서 씻는 대신 발을 공중 화장실의 세면대에 올려 씻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신성한 장소인 사찰에서도 예의 없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방콕의 한 사찰에서는 몇몇 중국인 관광객이 불당의 종을 발로 차거나 장난을 치고 신성한 조각상 옆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인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등 신성함을 모독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관광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관광지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퇴색해 갔습니다. 안한 씨를 비롯한 상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발생하는 무례한 행동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더 큰 충돌로 이어질까봐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을 상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켰고 가게에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구경할 때도 신중했으며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서서히 줄어들 때만 해도 우리는 괜찮아,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메꿔줄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기대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명백한 매출 감소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던 한국인 손님들이 사라지면서 안안씨 가게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전에만도 여러 팀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기념품을 꼼꼼하게 살피며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전통 문양이나 공예품에 대해 질문하며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그들이 구입한 물건들은 안안씨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대화도 판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비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는 물건을 막 다루었고 흥정을 할 때는 거의 싸우다시피 하며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물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공손하게 대하던 한국인 손님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게를 더럽히거나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길거리 용변 사건과 같은 중국인들의 행태에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점점 이곳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곳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때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선택을 지금 너무 후회한다며 울먹이기도 합니다. 안안씨 역시 같은 심정이며 마을 전체가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마을의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해변은 더러워졌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며 예전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전체의 매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한 절망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서로 만나면 한숨만 쉬며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만을 나눕니다. 모두들 후회하며 우리가 한국인들을 너무 쉽게 내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는 상점들이 활기를 띠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고 숙소나 레스토랑에서도 큰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일부 상인들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태국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태국인들이 자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의 수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2015년 약 5만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불과 몇 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여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태국인들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뒤 사정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글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난 씨 역시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확한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난 씨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해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일으킨 불법 체류 문제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난 씨는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아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들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한 감정이 확산될 때는 그 흐름에 휩쓸려 한국인 손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이제 하루하루는 후회의 연속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후 가게는 매일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가게에 들어설 때 보이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조심스럽게 만지고 가격을 물어볼 때조차 정중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인 손님들을 너무 쉽게 내쳤고 그들이 제공하던 안정적인 수입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는 손님이 아니라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 문을 닫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난 씨 역시 이대로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입니다. 언젠가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이 마을을 찾아와 주기를, 그리고 그때는 더 따뜻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돌아와 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인지를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가게 앞에서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줄 그날을 기다리며 아난 씨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만약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